안녕하십니까. 올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9월 수능 모의평가를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걸 분석해서 올해 그 수능이 어떻게 나왔고 내년도 현재 중3 학생들이 보는 수능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이 분석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는 시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어떻게 수능을 볼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9월 수능 모의평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번에는 킬러 문제가 없어진 그런 수능이었는데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과도한 추론과 사고력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수학 선생님이어서 수학 문제를 좀 보다 보면 킬러 문제를 즉석에서 풀 수 있지 못할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모의평가 문제는 학교 내신보다는 교육과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 킬러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원칙을 했던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좀 9월 모평 때 망했던 친구들은 누구냐면 일타 강사들 있죠. 어디 일타 강사들이 보면 문제를 막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서 강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강의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적으로 준비했던 친구들, 그래서 1등을 받았던 친구들이 이번 수능 모평 때는 다 3등급으로 내려오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했던 친구들은 모두 좋은 점수를 받게 됐죠. 굳이 학원으로 치자면 대형 학원들에 다녔던 친구들이 오히려 수능 모의평가 때 점수가 떨어진 반면에 인강을 들었거나 이런 친구들은 떨어졌던 반면에 소규모로 원리 원칙적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은 그런 수능 모평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은 수능에서는 2점짜리, 3점짜리가 14문제, 4점짜리가 대략 13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별력이 주는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요 문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보면 어려운 3점짜리부터 킬러 문항까지가 약 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쉬운 3점짜리 문제들, 어려운 3점짜리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수능에서 봤을 때에는 보시면 하나, 중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중상 난이도 문제들이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중위 문제가 줄어들었고 난이도를 변별할 수 있는 중상이나 상난이도 문제들이 하나씩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킬러 문제가 없어진 대신에 중상과 상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하나 중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실력적으로 봤던 친구들이 점수가 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이 하위권 친구들에 봤을 때는 극상위권 킬러 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친구도 있었고 어차피 킬러 문제는 다 못 맞췄거든요. 이런 문제들에서는 오히려 하위권 친구들에게 좀 불리한 반면에 중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이번 수능이 많이 유리한 이런 방향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분석해 보면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에서는 킬러 문제가 없어지면서 중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실제적으로 난이도 있는 문제들, 아주 난이도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정석의 연습 문제 정도, 실력의 연습 문제 정도 되는 수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 고1 친구들이 만약에 든다면 그 과정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블랙라벨이나 절대 등급이나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 책은 굳이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2024학년도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사라진 후에 수학 공부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던 애초에 이런 그런 것 자체는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죠. 교육당국에서 보면은 킬러 문항은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며 심지어 수능에서 계산이 너무 복잡한 문제들도 출제하지 않는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에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여기 보이시죠?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안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변별력은 있어야 돼요. 어차피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되어야 하고 시험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문제 난이도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렇다고 계산 문제가 복잡하게 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적당히 기존의 고난이 문제를 없애는 대신에 적당히 생각하는 문제,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위권 친구들은 좀 어렵지만 중하위권 친구들, 여기 보면 중하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 효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별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유형별 반복 훈련은 킬러 문제 배제 정책과 무관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을 반복해야 되죠. 개념과 유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유형별 반복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중위권 또는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어요. 수포자가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강남의 상위권 정말 극상위 몇 명밖에 없었는데 다른 지역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이번 정책이 상당히 좋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문제는 당연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과거에 킬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건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예 그거는 그냥 제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설명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설명을 듣지만 어차피 들어도 못 풀어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뭐 함수로 접근할 수도 있고 방정식으로 기하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뭐냐? 맞아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을 낭비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과거에는 문제를 못 풀 문제가 있었어. 그럼 뺐단 말이죠. 그리고 쉬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모의고사 풀 때 타이머를 활용하여 시간대별로 관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문제 어차피 못 푸니까 넘어가고 다른 성적을 관리하는 이런 순서대로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넘겼다가 다시 풀 건가, 이런 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킬러 문제 배제에 따른 이제 수능 공부법, 수학 공부법은 어떤 거냐? 현재 중3이라든지 고1 학생들은 충분히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보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제가 원래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수학 선생님이어서 저도 문제를 풀 때는 좀 직관적으로 풀거나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킬러 문제 배제에 따른 수능 문제가 나옴으로써 사실상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었어요. 더 이상 수포나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실제 등급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별, 유형별 정리. 두 번째가 문제에 대한 복합적 이해. 왜냐하면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모의고사를 통한 시간 관리 테크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복합적으로 이행했던 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중상위권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는 A를 받았던 친구들이야. 아주 상위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상위권이라는 건 중학교 때 A를 받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선행을 많이 안 했거나 뭐 경시 이런 걸 안 했던 친구들이 사실상 킬러 문제까지 접근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죠. 이제부터는 복합적으로 이해 가능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법을 이제 고민해보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면서 해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일방적으로 대형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10명 미만이죠. 소규모로 공부하면서 자기가 풀이법을 공유하는 학원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번 9월 모평에 따른 수능 2024학년 수능 예측과 현재 중학교 3학년, 앞으로 고1이 되는 친구, 그리고 현재 고1, 고2 학생들이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